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의 찬성과 보수 진영의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3구역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협약이 새만금 개발공사와 중부발전 컨소시엄 간에 체결돼 1,500억 원이 투입돼 99메가와트급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외지인들에게 매매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에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20도 중반에 머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은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 비가 다시 내리고 모레까지 도내에 50에서 150mm 상당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20도 중반에 머무르겠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아주 이례적인 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는데요. 단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습니다. 이후에 전라북도가 이 찬반의 진원지로 바뀌면서 후폭풍도 거센 상황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의, 정의당 비례대표인 최영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차별당하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송지용 도의장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회의장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네. 반대 토론에 나선 나인권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상기된 채 원고도 없이 채택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결. 동료 의원의 안건에 대해 의사통과가 대세인 도의회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부결시켜버립니다. 특히 안건 자체가 제정하겠다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해달라는 촉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충돌의 치열함은 더욱 이례적이었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집니다. 정의당은 나인권 의원의 행태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 이유를 보여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격이 시작됐고 건전한 가치관과 전통적 가정을 송두리째 해체할 것이라며 대규모 군중 동원에까지 나섰습니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18대와 19대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의원 정수도 채우지 못해 타장된 법안입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사활을 건 만큼 반대 측 또한 조직과 세력을 키우고 있어 양분된 여론은 접점을 찾기보다 또다시 공전의 위기감만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당초 합의 추대가 전망됐던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결국 경선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도내 민주당 지역구 의원 9명은 지난 21일 회동을 하고 도당 위원장직을 놓고 경합 중인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 간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팀을 강조했던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이 새 대결이 불가피해졌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7일 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김제시 의회 불륜 파동의 당사자인 남녀시 의원이 모두 퇴출됐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주 유진우 전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어제 임시회에서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고미정 의원의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윤리특위는 고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사생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자만 40명이 넘은 참사였죠. 남원 3회터널 교통사고의 수사 결과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냈을 뿐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혐의점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폭설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2월 순천 완주고속도로 3회 2터널. 차량 32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한 뒤 대형 화재로 번져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이거 주상길이니까 싼 미끄러우니까 가더니까 계속 땅땅땅땅땅 계속 작은 거지 그게 이제 몸만 펴갖고는 불러갖고 뻥 터지고 도망을 덮었단게요. 사고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경찰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눈길에서 승용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인데 시속 99km까지 속도를 내는 등 11대의 차량이 과속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혐의로 운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최초 추돌 사고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트레일러 운전자 35살 B씨 등 2명에게는 사고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고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안전조치를 바로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매단체로 약 400여 미터를 터널 내부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5명 중 4명이 화재사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수 소견이 나왔는데 결국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마련돼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피난 연계 통로를 더 설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족한 터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제한 설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구간 단속 장비와 방제시설 설치 강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지침 개정부터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보완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농지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영향이 큰데요. 농지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고부면의 눌제 영농단지. 이곳 농지는 3, 4년 전만 해도 3.3제곱미터당 4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주변 임야나 농지가 오르자 덩달아서 상승한 것입니다. 우량 농지도 아닌데 7만 원, 8만 원, 12만 원까지 이렇게 사니까 태양광 하려고 상대적으로 우량 농지도 이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러한 가격 상승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의 농지 평균 매입가는 제곱미터당 2만 1,000원대였지만 해마다 10% 넘게 올라서 지난해에는 2만 6천 원대로 뛰었습니다. 농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임차료가 오르게 됩니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차료는 2017년 제곱미터당 276원에서 지난해는 349원으로 뛰었습니다. 농지 매입 가격이 오른 만큼 임차 가격에 반영된 것인데 그만큼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지 가격이 비싸지면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은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외지인들에게 매매됩니다. 농지가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농지를 매매하고 농지를 사는 비율보다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매해가지고 다시 임차로 내놓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게도 비싼 농지값과 해마다 오르는 임차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귀농 귀촌 활성화에도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과 폐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FTA로 인한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 대상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직불금은 개인 3,500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폐업 지원은 개인 14억 원, 법인 20억 원이 한도인데 5년간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됩니다. 새만금 3구역 발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협약식을 열고 사업 인허가에서 운영까지 사업을 책임질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업체 40% 참여, 지역기자재 50% 사용을 조건으로 추진돼 전북 경제의 활력이 기대됩니다. 네, 민간 기업이 새만금에 태양광 투자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1구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을 합친 발전량이라야 전체 3기가와트의 10%도 채 되지 않는 190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태양광 메카를 선언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힙니다.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시 새만금에 계획한 태양광 발전은 3기가,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 한수원, 지자체가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은 고작 2건, 올해 안에 착공은 새만금 1구역 90메가와트뿐이어서 전체 계획의 3%에 불과합니다. 육상이 아닌 해상은 사업자를 정하지도 못해 언제쯤 착공할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늦어졌다지만 실상은 발전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고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 전기를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이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거랑 올해 계획했던 거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많습니다. 한전의 전력 매입 단가가 해마다 하락한 데다 산자부가 고정 가격이 아닌 변동 시장 가격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성 분석부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 정책이 REC를 계속 낮추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후로 2018년 하반기 이후로 REC가 지금 계속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이 계속 떨어져서 8,300억 원에 달하는 송전선로 개설 부담도 문제입니다. 도시로 개발하면 한전이 전선을 깔아야 하지만 아직 도시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충분한 투자를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릴 만한 어떤 충분한 메릿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든다며 대통령이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던 사업이 수익성 악화와 비용 부담에 공전만 거듭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만 하고 있을 뿐 사실상 대통령 사업이라는 상징성조차 살리지 못하는 대책 없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에 자임했습니다. 한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전주 특례시와 군산 고용 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놓고 모두 10명이 경합하는 가운데 한 의원이 선출될 경우 전북은 정세균 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10년 만에 최고위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서예나 한국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가 용이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동별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각 동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자체 소독이나 이용자 대장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 1,019곳, 가입회원 10만 7천여 명으로 약 30억 원의 주문액을 기록해 군산 지역 배달앱 시장의 30%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 배달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음식점 이외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에서도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경영승계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심의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은 재벌 봐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검찰이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수 천천면 인근에 장수 하이패스 IC가 신설되면서 경북 고속도로는 물론 익산 전주 방향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연결 허가를 받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수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는 익산 포항 간 고속도로 익산 기점 52.5km에 한국도로공사가 설치와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군이 나머지를 부담해 추진하게 됩니다.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 일일 이용 차량은 730여 대 수준에 이르고 익산 전주 방향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천천 하이패스 IC가 개통되면 장수군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정읍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장과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246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춘향골 소리판 축제를 오는 9월에 개최합니다. 춘향골 소리판은 동편제 마을 국악거리 축제와 연계해 9월 4일부터 사흘간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축제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통 국악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3기면 일원의 5km의 배관망 매설 작업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함예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가 연말 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비싼 연료를 사용해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의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전북 미술 오늘과 내일의 제한전이 오늘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오지윤의 모노드라마 낯선 여행이 오늘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를 담은 창작 칸타타 비상을 공연합니다. 유승영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이 직접 사는 동네를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동네방네전이 오는 26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오늘 익산 상공회의소 1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늘 무주군청과 임실군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장수군은 오늘 한누리 전당에서 장수군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청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건강 100세를 위한 심신관리법을 주제로 오늘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마련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미화 운영 장애인 맞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에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20도 중반에 머무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21도에서 27도,
동부권 무주는 20도에서 25도, 장수 20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21도에서 26도, 고창은 21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남원, 고창, 임실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